반갑습니다. 산골짜기 TV입니다. 이제 귀농을 해서 마을을 이루고 함께 살아가는 거, 그렇게 해서 살아남는 법에 대해서, 거기서 수입 구조를 만들고 또 함께 어떤 식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건 좀 대담 형식으로 하면 좋은데, 질문하고 대답하고 이러면 참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데, 혼자서 쭉 얘기하려고 하니까 자꾸 뭔가 이렇게 빠진 것도 있고 막 이래서 조금 부자연스럽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제가 허심탄회하게 나오는 대로 막 얘기하는 그런 방식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귀농을 생각하고 그러면은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생활 방식을 바꾸는 겁니다. 이제 소비 중심의 방식에서 자기가 스스로 생산하고 소비를 줄이고 돈을 의존하는 데서 이제 생산을 하면서 그 생산물을 가지고 살아가는 방법, 그리고 그것을 나누면서 교환을 해서 또 이렇게 부족한 부분을 충족해 나가는 그런 식으로 이제 좀 생활 패턴을 바꾸셔야 됩니다. 혼자서는 그게 쉽지 않은데 마을을 이루거나 좀 네트워크가 돼 있으면은 함께 여기서 생산을 하고 여기서 많이 생산한 거는 어차피 남으니까 저쪽에 거 하고 또 바꾸면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하면 나 혼자서 모든 것을 다 키우고 다 충족해야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훨씬 더 수월하죠. 그 젊은이들은 대부분 이제 도시에서 들어와도 이 시골에서 꼭 도시처럼 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농사를 지어서 돈을 벌어서 그 돈을 또 소비하면서 살겠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은 사실 농촌이나 도시나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농사 짓는 게 하나의 직업일 뿐이죠. 저는 이 농사 짓는 것이 하나의 삶의 패턴이 돼야 되고 스스로를 살아가게 만들 수 있는 그 자급자족을 할 수 있는 그 만족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구조를 만들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적게 생산하더라도 적당한 가격을 받고 팔 수 있으면 그게 이 자금이 회전되면서 어느 정도 우리가 수입 구조를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시골에서 수입 구조 만드는 게 엄청나게 어려운데 그게 왜 그러냐면은 유통을 끼고 그 농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통을 끼게 되면은 대량 생산해야 됩니다. 뭐 배추 100포기 이런 거 받아주지도 않습니다. 뭐 1000포기 뭐 이 정도 몇 차 뭐 이렇게 돼야 받아주죠. 그러니까 이게 또 그렇게 해서 조금 해가지고는 돈도 안 되고,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작게 크게 막 고된 농업을 하지 않더라도 허리가 휘도록 일 안 해도 적당한 그 수입을 가지고 만족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걸 이제 그런 구조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려면은 좀 전제돼야 되는 것이 우리가 생산하는 생산물이 굉장히 프리미엄, 그러니까 아주 그 질이 좋은 그 유기농 이런 걸 넘어서서 완전 자연농법으로 만들어서 굉장히 건강한 그런 그 농작물을 생산해내야 되고, 그것을 또한 그 적당한 가격이라는 것은 일반 시중가에 비해서는 상당히 비싸지만 그 가치에 맞는 그런 가격을 정확하게 주고 소비해 줄 수 있는 그런 이제 그 소비자가 필요한 것이죠. 그렇게 이제 연결이 돼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작업이 되면은 이제 이 시골에서 생산하는 이런 것을 그쪽에서 바로 우리가 판매를 하고 어느 정도 수입을 만들 수 있으면 농촌 생활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씩 이런 구조를 만드는 것도 생각을 해가면서 여기 와서 이제 그러면 이제 생산 구조는 또 어떻게 만들 거냐. 제가 생각하는 생산 구조는 이제 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제일 필요한 것은 축사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은 닭인데 제가 7년 동안 양계를 하면서 자연 방식으로, 그러니까 사료를 거의 먹이지 않습니다. 거의라는 것은 이제 조금은 먹이는 거죠. 애들 간식 주듯이, 그러니까 거의 한 2, 3% 정도만 사료를 섞어서 줍니다. 그 나머지는 전부 다 이제 구해 와서 주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뭐 농업 부산물이나 풀이나 뭐 음식물이나 이런 거 이제 가져와서 섞어서
또 발효시키기도 하고 시간 없으면 발효 안 해도 뭐 그렇게 또 주기도 하고 하는데, 이렇게 이제 해보니까 달걀을 생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달걀은 굉장히 질이 좋습니다. 먹어보신 분은 와, 이런 달걀은 내가 시골에서 어릴 때 살 때 먹어본 그 달걀 맛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시중에 나온 달걀은 맛이 없죠. 이런 달걀을 어떻게 먹나 싶어요. 우리 애들은 시중에 나온 달걀을 먹지 않습니다. 저도 안 먹습니다. 막 요리해 놓으면 먹죠. 뭐 뭔가 다른 걸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하면 먹는데, 그걸 삶아서 먹는다든지 뭐 이렇게 하면 맛이 없어서 먹지 못합니다. 그 정도로 이제 그냥 딱 먹어봐도 차이가 나고 그랬는데, 그런 닭을 키우면 이제 유리한 점이 뭐냐면은, 그 닭이 이제 부산물이 나오기 때문에, 닭똥이 나오면 그걸 가지고 이제 거름을 만들 수 있죠. 그거 가지고 이제 채소를 키우고 좋은 농작물을 또 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비료를 따로 구입하거나 거름도 구입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지금 뭐 농촌에서 다 그 구입해야 되거든요. 팝니다, 전부 다. 그러니까 얼마나 의존적이 돼 있습니까? 스스로 다 만들 수 있었는데 좋은 거름 다 그냥 못 쓰게 해버리고 사와서 쓰게 되니까, 그런 구조는 이제 탈피해야 되는데 사실 그 탈피하는 과정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 닭을 키우면 또 좋은 게 뭡니까? 달걀이 나오면 우리도 먹을 수 있는 거죠. 소를 키운다고 해서 소고기를 먹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냥 닭을 키우면 달걀을 먹을 수 있고 닭고기도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런 장점이 있는 거죠. 그런데 단점은 닭장, 그 양계장을 만들기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저도 뭐 처음에 그냥 무허가로 시작을 했는데 이제 허가받을 수 있는 땅을 구하긴 했습니다. 그건 정말 합천군에서 몇 군데 없는 그런 땅입니다. 가까운데 구해놨는데 길도 없고 아직 뭐 그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만들기가 어렵습니다. 하나씩 하나씩 해 나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일단 그 닭장을 만들 때 꽤 크게 만드는 거죠. 한 2,000마리, 3,000마리 이렇게 수용할 수 있는 닭장을 만들면 이제 귀농해서 마을을 이루는 사람들이 가정별로 닭을 한 300마리, 뭐 200마리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칸을 이렇게 분양받아서 사용을 하는 거죠. 뭐 사용한다고 해서 사용료를 많이 내고 이런 것이 아니고, 같이 이제 시설이나 이런 것을 보수할 수 있는 정도로 어느 정도 회비처럼 이렇게 걷어서 나중에 그걸 모아서 또 다른 걸 이렇게 만들어내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재료비 같은 것은 다 같이 이제 자기가 먹이는 만큼 같이 지출해서 사료를 같이 만드는 거죠. 근데 먹이는 거는 이제 당번을 정해서 뭐 5가정이 하면 5가정이 다 달라붙어서 매일 일할 필요가 없습니다. 먹이는 것은 한 사람이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뭐 1,000마리든 2,000마리든 한 사람이 1시간이면 충분히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당번을 정해서 하고, 달걀 수거하는 거는 매일 해야 되니까 뭐 자기 닭은 자기가 챙겨서 하고 판매는 각각 하고 그렇게 하는데, 제가 지금 달걀 하나에 500원을 받고 있지만 실제로는 한 1,000원 이상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약 1,000원을 받는다고 할 때에 200마리의 닭을 키우면 최소한 하루에 100개는 나오겠죠. 뭐 겨울에 영 안 나올 때는 30개밖에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한 100개라고 생각했을 때 1,000원이면 하루에 10만 원인 거죠. 일당을 벌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에 한 달이면 300만 원 정도, 그 중에서 사료비로 들어가는 돈은 한 30만 원이 채 안 됩니다. 그러니까 거의 한 200만 원 이상의 순수입이 나올 수 있다 하는 거죠. 네, 그렇게 되면 뭐 여기서 생활하는 데 있어서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는 거죠. 문제는 1,000원짜리 달걀이 팔릴 거냐 하는 건데, 저는 그거 가치를 보고 살 수 있는 사람들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약간 힘드시더라도 좋은 달걀을 먹는다고 생각하시고 이제 그런 달걀을 사주시는 거죠. 그게 이제 마을 네트워크가 되는 겁니다.
그래 되면 이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이렇게 해서 이제 서로 상생하는 거죠. 처음에는 후원 개념으로 사주셔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마을이 건강해지고 또 이렇게 잘 조성이 되면은 생산하는 기반이나 이런 것들 더 많이 만들어 가야 되겠죠. 그러면 나중에 예를 들어서 환란이나 곡물 가격이 막 치솟아서 먹을 게 없어지는 이런 상황에서는 여기서 생산하는 것을 그냥 그때는 거저 정말 이렇게 생명선 서플라이 체인 개념으로 공급하는 역할을 또 해줄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좀 평소에 많이 생산해서 저장도 할 수 있고 뭐 이런 것도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렇게 됐을 때 이제 또 개인적으로 이렇게 집을 짓고 들어오셔야 되지만 또 땅을 어느 정도는 또 구하셔야 됩니다. 자기가 먹는 거는 자기가 생산하겠다 하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 하시면 됩니다. 근데 뭐 나 잘 몰라요 그렇다 하더라도 조금씩 배우면 됩니다. 그 뭐 텃밭이나 이런 거 할 수 있는 책이 있거든요. 그 책 따라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텃밭은 클 필요가 없고 조그만하게 한 뭐 대여섯 평 이 정도만 해도 한두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거는 충분히 뭐 마늘, 파, 뭐 이런 거 다 상추, 배추, 고추 뭐 이런 거 다 생산할 수 있습니다. 먹고 남을 정도로 생산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땅은 넓지 않더라도 괜찮고 혹 자기 땅이 없더라도 자기 땅이 없더라도 노는 땅 많습니다. 조금만 개간해서 할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자기 텃밭을 자기가 가꿔서 채소나 기본적인 그런 그 반찬은 내가 만들어 먹겠다 이렇게 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산에 가면 됩니다. 산에 가면 먹을 수 있는 거 채취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거 조금만 공부하시면 또 그런 것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인 반찬, 단백질은 달걀로부터 얻고 그 다음에 다양한 그런 반찬은 이제 산과 텃밭에서 얻어가지고 하면 되는 것이죠. 자, 그런 식으로 되고 또 이제 그것만이 수입이 아니라 이제 공동 농장을 만드는 겁니다. 공동 농장 할 수 있는 곳도 제가 뭐 한 군데는 제가 마련해 놨는데 저 혼자서는 아직 안 돼서 황폐해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게 몇 가정이 모이면 그걸 개간해서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게 이제 어느 정도 수입이 될 만한 작물을 선택을 해서 하면 되죠. 그리고 제가 산에는 지금 단풍나무를 심고 있습니다. 제가 사놓은 산이 한 2만 평쯤 되는데 거기에 조금씩 이렇게 단풍나무를 심어서 그 단풍이 이제 캐나다 단풍인데 그 단풍으로 뭘 할 거냐면은 이 단풍 한 8년, 10년 정도 키우면은 목대가 상당히 굵어지면 그 수액을 채취할 수 있습니다. 수액을 채취하면 그걸 가지고 메이플 시럽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 메이플 시럽 만들면 그거 가지고 이제 뭐 특화된 상품을 만들어서 판매를 하면 또 그걸로도 어느 정도 수입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산을 보면 산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뭐 밤나무든 피칸이든 아니면 그 호두나 이런 거 심어 가지고 이제 그것을 먹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두는 거죠. 견과류를 심어 놓으면 비교적 관리도 수월하고 저장이 또 오래되기 때문에 비상식량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이런 거 이제 준비를 해보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과수원이나 이런 것도 이제 요즘 연세가 드셔가지고 관리 못해서 파시는 그런 과수원이 있으면 이제 그런 과수원을 또 구입해서 공동으로 관리하면서 그걸 가지고 또 수입을 만들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유통으로 넣으면 굉장히 싸게 팔 수밖에 없는데 그걸 다 직거래로 하는 거죠. 단 우리가 농약이나 이런 걸 쓰지 않고 굉장히 고급스럽게 이걸 만들어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아주 적당한 가격이 좀 비싼 가격이죠. 거기에 맞는 그 가격을 받고 이제 함께 또 공동 생산, 공동 분배, 판매 이렇게 이제 해 나갈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 구조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거름이나 이런 건 다 축사에서 나오는 걸 만들어서 발효를 시켜서 이제 과수원에도 쓰고 채소밭에도 쓰고, 자기 텃밭에는 자기 몸에서 나오는 것만 해도 충분히 다 키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시에서는 그거 다 버리지 않습니까? 너무 아까운 건데, 우리도 이거 건축을 할 때 뭐 다수제식으로 할 수밖에 없어서 했는데, 이제 앞으로 하게 되면 이제 바깥에다가 재래식 화장실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 귀한 거름, 사도 바울은 그 배설물이라 했는데, 이 배설물이 시골에서는 엄청 귀합니다. 그거 이제 잘 삭혀가지고 발효시켜가지고 채소 키우고 과일도 키우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생산하는 구조를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시골에서 살아가려면 혼자서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생각을 좀 바꾸고 마을을 이루면은 이것이 아주 수월하게 됩니다. 저도 이렇게 그러면 뭐 축사 짓고 하는데 돈도 안 보탰는데 뭐 어떻게 그걸 할 수 있습니까? 뭐 제가 준비를 해놨다 하더라도 그 분양을 받아서 사용료를 내시면 됩니다. 사용료라는 게 그렇게 비싸지 않으니까 뭐 한 칸에 5만 원 아니면 뭐 3만 원 이렇게 해서 한 칸이면 한 200마리 키울 수 있으니까 그 한 칸에 3만 원 정도 해가지고 분양받아 가지고 거기서 키우면 되죠. 그 3만 원은 또 제가 다 갖는 게 아니고 그 축사 관리하는 데 쓰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사료값은 서로 같이 분배를 해서 내야 되는 것이고요. 네, 그렇게 만들어 가면은 뭐 힘 그렇게 많이 들지 않고, 네, 그리고 시간도 그렇게 많이 들지 않고 할 수 있는 거죠. 텃밭 가꾸는데 뭐 시간 그래 많이 걸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시골에서도 충분히 생산하면서 또 여유롭게 생활할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것으로도 부족한 부분이 있죠, 사실은. 왜냐하면 당장 이게 다 되는 게 아니니까, 이게 시스템이 딱 갖춰졌을 때 되는 거고, 만들어가는 과정에서는 상당히 이제 뭐 달걀이 잘 안 팔릴 수도 있고, 또 이게 시간이 지연될 수도 있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이제 일거리를 찾는 거죠. 특히 이제 좀 일할 만한 나이면은 이제 인력센터나 이런 데 가서 이렇게 농사 짓는데 이렇게 불려가서 이제 일을 해보는 거죠. 시키는 일 해보고 이러면서 이제 몸도 건강해지고 일도 배우고 지역도 익히고 사람도 익히고 이렇게 하면서 돈도 벌고 이게 참 좋은 겁니다. 그래서 인력센터나 이런 데 일부러라도 가봐야 됩니다. 가서 이제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보고 여기저기 다녀보고, 그 다니는 장소가 많기 때문에 일 종류도 다양하고, 그러면서 이제 농촌에서 하는 일들을 같이 배워보고 지리도 익히면서 그렇게 이제 재정도 충당해가고 하는 것을 해보면 되는 것이죠. 그런 식으로 뭐 매일 나가는 거 아니고 뭐 일주일에 한 2, 3일 정도 나가서 일도 하고 그러면서 돈도 좀 벌고, 요즘 인력 거기 나가면 최소한 10만 원 이상 아마 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뭐 그것도 좀 도움이 되겠죠. 뭐 초반에는 그런 식으로 하고, 또 그렇지 않으면 약간 전문적인 일을 하시는 분이라면 그런 일을 시골에서도 찾아서 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또 뭐 다 온라인이나 또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게 많기 때문에 그런 걸 통해서 부수입을 얻을 수 있는 분이라면 훨씬 좀 더 이렇게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 식으로 이제 하나씩 하나씩 마련해 가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그 소도 키워야죠. 왜 소를 키우냐면 이 소라는 것이 사료를 먹어서 키우면은 돈이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한 달에 100만 원 정도를 먹습니다. 한 마리가. 100만 원인가? 한 달에? 잘 모르겠네요. 한 달에 얼마 먹지? 10만 원인가? 하여튼 그 상당한 양을 먹어주면 사료를 주면, 근데 이제 소는 꼭 사료만 먹어야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풀과
뭐 농산물로 나오는 거 이런 거 산과 들에 있는 게 다 소의 먹이지 않습니까? 이게 조금 운동 삼아 한 소 몇 마리 키우면은 풀베다가 갖다 주고 이런 식으로 하면 사료값을 대폭 줄이면 이게 그 소를 이제 키워서 판매할 때쯤 되면 만약에 송아지가 500마리면 판매할 때는 거의 한 뭐 송아지가 500만 원이면 판매할 때는 뭐 거의 1000만 원 가까이 뭐 이렇게 받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수입을 또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조금 목돈이 돌아가게 하는 거 그런 거는 이제 소로 하면 되고 그렇습니다. 합천에서 보니까 되게 이제 소를 키우는 분들이 돈을 버는데 상당한 많은 소를 키웁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구조에서는 많이 키우는 것보다는 이것도 똑같이 축사를 예를 들어서 100마리 구조의 축사를 만들어서 뭐 한 가정에 5마리 뭐 10마리 이런 식으로 키우는 거죠. 네, 그렇게 하면 이제 새끼 낳고 새끼 한 마리 낳으면 500만 원 그래 되는 거니까 뭐 괜찮지 않겠습니까? 아이들과 함께 풀베러 가고 또 소 먹이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런 식으로 해도 됩니다. 뭐 염소나 유산양을 키워도 됩니다. 예, 그런 식으로 하면서 시골에서 또 새끼 팔거나 뭐 젖을 짜서 또 젖 짜 가지고 판매할 때가 참 마땅치 않거든요. 그럼 마을에서 소비를 해주면 되죠. 어차피 뭐 단백질 필요하고 좋은 거 이렇게 필요하니까 유산양 젖을 먹을 수 있는 거죠. 네. 아니면 또 이렇게 네트워크가 되면 아주 가까이나 아니면 택배로 바로바로 이렇게 유산양젖을 먹을 수 있는 유산양젖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대접했던 그 젖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 거겠습니까? 그런 걸 먹을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우리가 그냥 여기서만 다 준비해서 되는 게 아니라 도시에 사시는 분들도 준비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뭘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좋은 농산물 생기면 소비해 줄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예. 좋은 만큼 또 적당한 가격을 주셔야 되고, 그게 이제 후원의 개념까지 들어있는 가격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마을 하나 잘 키워주시면 나중에 또 더 좋은 곳으로 서로 이렇게 상생해가는 이런 구조를 만들어가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들어와서 사셔야 되는 분도 있으시겠지만, 도시에 사시는 분들도 좋은 관계를 가지고 서로 이렇게 함께 상생해 나가는 구조를 만들어 간다면은 이 세상의 유통 구조로 딱 들어가면 어쩔 수 없이 농사 짓는 입장에서 타협을 해야만 합니다. 생산 많이 하기 위해서 약을 쳐야 되고 뭔가 건강에는 좋지 않다 하지만 어쨌든 내가 돈을 벌어야 되고 그 돈만이 아니라 실제로 이게 보기 안 좋으면 아예 받아주지도 않으니까 모양 좋게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트를 통해서 만약에 판매하도록 농사 지으려고 하면 이런 구조로 만들어 갈 수가 없습니다. 좀 못생기고 색깔이 좀 안 좋고 그래도 그 가치를 알아볼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이 마을도 여기서 이제 안정적으로 생산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만들어 가져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 농촌에서 살아간다는 것이 그렇게 막 쪼들리고 막 힘들기만 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막 지금 피폐해져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정말 제대로 된 생태 마을이 형성이 되고 그래 되면 좋은 것들을 생산해서 또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이런 구조를 만들어 갈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하면 여기서 살아남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약해보면 축사와 자기 나름대로의 개인적인 생산 수단을 계속 만들어야 되고 함께 만드는 축사가 있고 그 다음에 함께 하는 공동 농장이 있고 또 공동 과수나 공동 임업 생산물이 있어 가지고 그런 것들을 몇 가정이 같이 생산하고 같이 그것을 이제 n분의 1로 나누어서 수익을 만드는 그런 구조로 만들어 갈 수 있겠다는 거죠. 그러면서 서로 살면서 텃밭이나 해서 많이 생산한 것은 저쪽 거하고 나눠 갖고 또 이제
그 먼 곳에 판매할 수 없는 그런 유산양 저지나 이런 것을 생산하면 그 마을 안에서 자체 소비를 해주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하면서 서로가 상생하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 가면은 굉장히 그 시골의 삶이 풍성하면서도 안정적일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이게 쉽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과정이 필요하고 하나하나 만들어 가야 되고요. 이제 이렇게 먹고 사는 것만이 끝이 아니라 이거는 가장 그냥 기초적인 한 부분일 뿐이고, 이제 건축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다음에 우리가 아이들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이냐, 또 신앙생활에 있어서 어떤 문화를 만들어 갈 것이냐, 이런 어떤 관계나 이런 규칙이나 여러 가지 이런 환경들을 우리가 어떤 식으로 만들어 갈 거냐 하는 것은 계속해서 의논하면서 함께 세워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는 분들이 불편하고 사는 분들이 힘들면 같이 살기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 이렇게 의논하고 합의하고 그 토론을 통해서 만들어 가야 되지만, 굵직한 방향은 이미 제가 정해놨습니다. 그거는 어쩔 수 없습니다. 근데 이게 큰 방향은 있지만 세세한 부분들은 서로 조율하고, 이런 또 큰 틀 같은 거는 하나씩 또 불편한 부분이 있으면 또 만들어 갈 수 있으니까 이런 거를 이제 차차 해 나가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마을이 많이 비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마을에 한 번씩 이주를 오셔가지고 그 장소를 접수하시면 더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새로운 마을이라고 해서 뭐 옹기종기 모여 살아야만 마을이 아니라, 요즘 자동차로 한 10분 거리, 뭐 20분 거리 있어도 같이 통하면 마을이 될 수 있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을의 개념을 바꿔야 된다는 거죠. 도시에 살고 계시더라도 우리와 유통체인으로 연결을 해서 함께 공유하고 있으면 그냥 같은 마을 개념으로 이렇게 좀 생각을 하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요즘 보니까 뭐 아파트도 무슨 마을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이 마을의 개념은 지금은 공동의 어떤 생산물을 같이 공유하고, 그 다음에 같은 어떤 마음과 마인드가 통하고 신앙적으로 같은 문화와 이런 것들을 향유할 수 있는 사람들이면 같은 마을을 만들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이 조금씩 발전돼 갔을 때 이제 그걸 하는 거죠. 조합을 만드는 것이죠. 조합을 만들어서 그 조합이 이제 여러 가지 그 대외적인 이런 것까지도 처리해 가면서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들은 또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을 올려주시면 제가 그걸 가지고 영상을 만들든지 또 대답을 하든지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긴 시간 말씀드렸는데 이런 부분들 그냥 현재까지는 저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어느 일정 부분 되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건물이나 뭐 이런 게 지어져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수입 구조를 만드는 거, 그렇게 해서 살아남는 거,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궁금한 거는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